나 정이야.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오늘은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고 혼자 삼키기 쉬운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4가지를 조심한다면 친구 관계를 영원히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위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친구 관계만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한 번씩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걸어도 늘 같은 말만 남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뚝. 정말 3초, 5초도 안 돼서 끊기는 전화요. 저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 종료라는 글자, 그리고 그 밑으로 조용히 내려가는 시간. 그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한다더니 벌써 몇 달째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8살 정희 씨입니다. 정희 씨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많았고 정희 씨가 있는 곳에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동창 모임, 고등학교 동창 모임, 아파트 부녀회, 등산 동호회까지요. 정희 씨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희 씨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휴대폰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명절에도 문자 한 통이 없고 생일에도 축하해라는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싸운 적도 없고 돈 문제도 없고 누구 뒤에서 험담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했는데도요. 그래서 정희 씨는 매일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전엔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뜸해진 분 계실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듣는 분요. 모임에서 나만 빠지고 다들 만났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서운함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꼭 삼켜본 적 있으실까요?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오히려 더 연락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전화했다가 또 끊기면 어쩌지. 내가 더 초라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요. 정희 씨가 왜 그렇게 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아주 천천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정희 씨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희 씨가 가장 크게 마음이 꺼졌던 날은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생일이면 새벽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 생일 축하해요. 점심에 나가요. 미역국 드셨어요? 그런 연락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그런데 그날은요. 아침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고 9시가 되어도 휴대폰은 묵묵히 침묵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혹시 날짜를 착각했나 싶어서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생일이 맞았어요. 그제야 이상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서늘한 느낌이요. 정희 씨는 원래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회장도 여러 번 맡았고요. 언니가 있어야 모임이 굴러가요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면서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창 모임 연락이 안 오는 날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정희 씨가 먼저 전화해도 다들 바쁘다며 약속을 피했습니다. 등산 모임도 어느새 정희 씨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부녀의 단체 채팅방은 정희 씨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정희 씨도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 드니 다들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자식 뒷바라지로 바쁜가 보다. 그렇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이 커졌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50년 넘게 쌓아온 인연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가장 억울한 건 이유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상했나? 내가 그렇게 피곤한 사람이었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던 단 한 명의 친구가 정희 씨를 찾아옵니다. 69살 명자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어서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곤 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명자 씨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세상에 미리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요즘 명자 씨도 정희 씨 전화를 자주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정희 씨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런데 명자 씨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들어오자마자 커피부터 좋아하며 편하게 굴 텐데 그날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하고 온 사람처럼요. 거실에 앉힌 뒤 물을 한 잔 내어드렸는데 명자 씨는 컵을 들고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희 씨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어? 몸 어디 아파? 그제야 명자 씨가 정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단단히 결심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화내지 말고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정희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 무겁게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명자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드디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혼자가 됐는지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왔어. 정희 씨는 순간 방어부터 올라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나 싸운 적도 없고 누구 돈 떼먹은 적도 없고 뒤에서 욕한 적도 없는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데? 정희 씨 목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한때 너를 피한 적 있어. 그 말에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자신을 피했다니요.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모르는 사이에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래. 정희 씨는 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라는 말만 맴돌았죠. 명자 씨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며 습관처럼 굳어진 말과 태도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를 차례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도 모르게 상대를 작아지게 만드는 대화였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모였던 날 기억나지? 너 그날 내 딸이 어디로 승진했는지, 사위가 차를 뭘로 바꿨는지, 손주가 학원비가 얼마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했어. 정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사는 얘기 한 거지. 그런데 명자 씨가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희야, 그 자리에서 영숙이 표정 봤니? 영숙이도 67,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자식들을 키우며 살았던 친구였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그러더라. 너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너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만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고. 정희 씨는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내가 일상이라고 말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비교가 되어 칼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상상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남의 이야기를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정희 씨가 모임에서 늘 소식통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누구네 집이 요즘 어렵다더라, 누구 며느리가 어떻다더라, 정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건 걱정돼서 한 말이지, 내가 뒷담을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명자 씨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내 얘기가 저렇게 돌아다니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 사람은 마음을 닫아. 내가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아도 신뢰는 조금씩 빠져나가. 정희 씨는 그 말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위한다고 전한 말이 오히려 친구들이 입을 닫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세 번째는요. 감정을 기대는 방식이 친구를 지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힘들었던 시절 있잖아. 남편 일도 하고, 시어머니 일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그때 너가 나한테 전화를 많이 했지. 정희 씨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밤늦게도 새벽에도 속이 답답하면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니까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들어줘야지 했어. 그런데 내 이야기가 몇 달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면 받는 사람도 숨이 막혀. 전화를 끊고 나면 기운이 다 빠지고 다음 전화가 두려워지더라. 명자 씨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우리 집 일로 힘들었는데 너에게는 꺼낼 틈이 없었어. 내가 너무 아파 보여서. 그런데 반복되니까 결국 피하게 되더라. 정희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에게 기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묻지 않은 채 한쪽으로만 쏟아냈던 게 문제였던 거죠. 네 번째는요. 조언이 많았던 태도였습니다. 정희 씨는 조언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고민을 들으면 곧바로 결론부터 말하잖아.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봐. 너는 친절하게 말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듣는 사람은 내가 틀렸다고 판단받는 느낌이 들어. 친구는 선생님이 아니잖아. 명자 씨는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손주 문제로 속상하다고 말했을 때 정희 씨는 해결책과 기준을 줄줄이 말했고 그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같은 편이 되어주는 말일 때가 많다는 걸요. 네 가지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먹먹함이 남았습니다. 명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내가 한 말이 너무 아프지? 그래도 너를 미워해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아직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왔으면 해서야. 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아직 내 곁에 있어? 너도 날 피했다며. 명자 씨는 잠깐 멈추더니 아주 작은 미소로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완벽하진 않거든. 명자 씨가 돌아간 뒤 정희 씨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다시 정희 씨 방식으로 고쳐 적었습니다.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첫째, 내 얘기 전에 당신은 요즘 어떠세요?부터 묻기. 둘째, 남의 소식은 입 밖에 내기 전에 3초 멈추기. 셋째, 힘든 이야기는 잠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허락을 구하고 짧게 나누기. 넷째, 조언보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공감부터 건네기. 정희 씨는 수첩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뀔 자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유를 몰라서 무너지는 시간은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희 씨는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영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멀어졌던 친구. 그래서 가장 먼저 붙잡고 싶은 친구. 정희 씨는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내리다가 영숙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그동안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으면 더 멀어질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명자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변하려면 시작해야 해. 정희 씨는 숨을 1번 깊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정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4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정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가 그렇게 그리웠던 거죠. 정희 씨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적어둔 첫 문장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영숙아, 나 정희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요즘 너는 어째?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영숙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웬일이니? 영숙의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경계와 아주 작은 반가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급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숙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영숙이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다니는 이야기, 가게가 예전 같지 않은 이야기, 손주가 학교에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요. 정희 씨는 조언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꼭 눌렀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동안 정말 애썼다. 그 말이 끝나자 영숙은 한참을 조용히 있더니 작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좀 달라졌다.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듯 울컥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이요.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일주일에 1번씩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상대도 어색했고 정희 씨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가 먼저 요즘 어떠냐고 묻고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친구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떤 친구는 처음엔 차갑다가도 몇 번의 안부 끝에 다음 주에 밥이나 먹자고 말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도 있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은 사이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까요? 언젠가부터 연락이 뜸해진 친구, 전화하면 늘 바쁘다고만 하는 친구, 나만 모르게 모임이 진행되는 것 같은 친구요. 혹시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져서 조용히 거리를 둔 걸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요, 이유를 알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정희 씨가 그랬던 것처럼 딱 한 문장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오늘은 조언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마음의 온도 36은요. 여러분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는 큰 싸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피로와 작은 서운함이 쌓여 조용히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는 거창한 이벤트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따뜻한 안부 한 통으로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공감합니다 한마디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반응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차갑게 식지 않도록 오늘도 마음의 온도 36이 곁에서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